제가 고구마 주제 담당이잖아요. 고구마 1000개 먹은 듯한. 부산이 아무래도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한 거죠.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관광객이 줄다 보니까 정말 한숨만 나오는. 부산 기자들이 만드는 속풀이 방송 부산 기자회견, 오늘도 신나게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나게 열어봤어요. 아, 네, 오늘 신나네요. 네, 세 명이서. 사장님이 안 계셔서. 네, 그래요. 네, 방송 보셔도 되겠어요. 다음 주에 될지.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다음 주에 계속 나오시죠. 안 기자님. 구조조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 구조조정 되시는 거 강원도 아니지? 이런 데로 보내시는 거. 네, 오늘 셋이서 좀 4명 못지않은 오늘 비하인드 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안수민 기자가 준비했죠.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산이 국제 관광 도시로 선정되자마자 이렇게 그 전후로 잇따른 악재들이 네. 터지면서 관광의 미래가 상당히 지금 어두운 상황입니다. 네. 또 주제 얘기 들으니까 제가 고구마 주제 담당이잖아요. 고구마 1000개 먹은 듯한. 또 오늘 안수민 기자가 참 고구마 주의보 네, 오늘 발령하셨네요. 부산이 전국 최초로 국제 관광 도시로 선정이 네. 돼서 굉장히 뭐 축배를 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지금 뭐 그런 국제 관광 도시라는 이 그런 명성이 엄청 무색할 정도로 네, 관광 업계가 힘듦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맞아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난해 부산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한 감천 문화마을입니다. 평일에도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골목이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안내 문구가 거리에 내걸렸고 곳곳에 손 소독제도 비치됐지만 줄어든 관광객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화한 최근 2주 사이 감천문화마을을 찾은 방문객 수는 8만 3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객이 16만 7천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방문객 감소는 고스란히 상인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관광업계가 이렇게 힘든 건 뭐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악재가 이어졌어요. 그렇죠. 뭐 한일 관계 악화가 사실 가장 큰 원인 시작이죠. 사실은. 네. 일본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찾는 도시라서 국제관광도시에 선정이 된 건데 한일 관계 악화가 원인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 브랜드에 대한 보이콧부터 시작되다 보니 이제 부산이 아무래도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지역의 위상이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왔으니 네. 이중고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비유를 해보면 엄청 열심히 자원을 투입하고 연습을 하고 해서 공연을 다 준비를 했는데 네. 그걸 볼 관객이 없다. 어찌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관광객이 줄다 보니까 정말 이게 한숨만 나오는. 우리 노필터 기자가 이 관광 관련해가지고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좀 뭐 다른 언론사에서도 관련된 뭐 이야기 많이 다뤘는데 먼저 그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 리포트 먼저 짚어주시죠. 네. 반일 감정에 반토막난 일본 여행객, 물상 짓는 여행업계, 한일 관계 악화로 부산 관광산업 직격탄, 경제 실핏줄 소상공인 사업체 324만 개, 코로나 재확산의 한숨. 저도 한숨 나네요. 저희 부산 기자회견이 솔루션 저널리즘을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답이 없는 문제라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일단 좀 비하인드 썰 풀어보고 좀 앞으로 나아갈 그런 방향에 네.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부산이 제1호 국제관광도시로 선정. 네. 진짜 들썩들썩했어요. 소식 축배를 나오고. 들만한 이 선정이었던 게 이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2020년 1월에 이게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강릉시와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를 선정해서 관광 거점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막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제대로만 추진이 됐었다면. 그렇죠.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나름 수도권으로 서울로 집중되는 것을 좀 네네. 완화하고자 이제 했던 건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500억, 시비 1000억, 총 1,50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총 사업비가 1,500억이니까 1년으로 따져보면 한 1년 예산으로 따지면 한
1% 약간 못 미친 정도인데 네. 1년 사업비의 1% 정도면 굉장히 큰 편입니다. 네. 부산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부터 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착수 보고했고 올 12월까지 종합계획을 어쨌든 세우겠다. 고 지금 부산시는 어쨌든 현재 진행형으로 ING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1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속 추진하겠다. 예산 투입하고 있고 관련된 계획을 만들고 있는 셈이네요. 네, 그렇죠. 일본행 배편이 전부인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여행 성수기지만 출국장이 텅 비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승객이 줄었다 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일본 여행을 외면하는 분위기 속에 대마도 2개 국제항구 중 하나인 이즈하라항 뱃길은 19일부로 전부 끊겼습니다. 대마도행 여객선 승선권을 판매하는 해운 회사들의 발급 창구는 이처럼 아예 문을 닫아버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자라는 일단 부원 자체가 없는다고 돼 있어요. 6%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라면 좀 많이 줄었을 일부 노선에선 파격 특가 상품도 나왔지만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다른 노선도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뭐 1,500억의 사업비 등에 딱 없고 네. 이제 국제 관광 도시로서의 부산 이렇게 그려 나가고 있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겠어요. 악재가 뭐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지금 뭐 연타잖아요. 그렇죠. 이게 2020년 1월에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그 네. 전에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게 일본 불매 운동이죠. 맞아요. 방금 VCR을 보고 오셨는데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대마도로 가는 뱃길 자체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끊기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와 관련된 모든 여행업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이어서 뭐 일본 여행을 우리가 간다거나 아니면 일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런 것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저가의 일본 의류 브랜드 관련해서 이제 불매 운동을 하다 네네, 보니까 뭐 맞아요. 배우 이나영 씨 같은 분들이 홍보 모드에서 국내 브랜드로 옮겨오는 경우도 있었고 네. 일본 티켓 이제 선사에서도 파격 특가로 풀기도 했었죠.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타격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었던. 네. 이게 진짜 줄줄이 타격이잖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네. 여객 터미널에 이제 배가 오고 가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 내부에 있는 그런 상인들도 힘들고 네. 외부에 있는 상인들도 힘들고 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이제 시민들이 많이 외출을 안 하시니까 또 힘들어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 일본 지난해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지난해 뭐 일본 불매 운동 했을 때 굉장했어요 사실은 막 막 이제 첫 달에 네. 불매 운동 시작되고 나서 한 달 만에 7월 한 달 만에 여행자 수가 일본으로 간 여행자 수가 4만 명 가까이 줄었죠. 그렇군요. 이때 배길이 끊겼을 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항공사들, 저가 항공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그리고 취재를 하면서 이제 관계자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엄청난 프로모션들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제공을 한다고 광고를 해도 찾는 여행객들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저가 티켓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게 조금 정서상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가더라도 내가 일본 갔다 온 거를 숨기려고 아예 기념품조차 가지고 오지 않고 네. 또 뭐 젊은 층 같은 경우는 SNS를 많이 하는데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사진 찍어서 인증을 하는 게 또 다른 재미인데 사실은 여행에 대한 그렇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일본 여행을 가지 않게 되고 그런 것들이 들불처럼 이제 퍼져 나갔고 결론적으로는 관광업계 부산 관광업계의 어떤 기반이 네. 조금씩 무너졌다. 어쨌든 뭐 주변의 그런 활력, 네. 주변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부산이 일본은 뭐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시가 뭐 베트남이라든지 싱가포르, 동아시아 네네. 지역으로 좀 시선을 돌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관광객 유치 위해서 홍보 마케팅 뭐 이렇게 펼쳤는데 이것도 사실 체감하기엔 네. 근데 이제 SNS에서 시에서 뭐 어떤 영상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업로드를 네. 하고 부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렇게 부산으로 오세요. 뭐 이렇게 알리는 것들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댓글에 아니 이 시국에 지금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누구는 관광 자제해주세요 하는데 누구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역설적인 상황도 벌어지는 것 같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적과 논란이 오가더라고요. 외국인 단체 손님 등을 대상으로 한복을 대여하는 한 업체는 기존 예약 일정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높은 임대료의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줄이거나 문을 닫은 곳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우리도 다 취소되고 가이드들 자체도 네. 취소돼갖고 일이 없죠. 내국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지금 거의 없는 상태지. 이 정도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산의 대표 관광지 태종대 상황도 마찬가지.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에 주차된 버스는 단 한 대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수도권 등에서 출발하는 국내 단체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관광객이 주 고객인 식당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이후 몇 주째 점심시간에도 텅 빈 영업장을 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70에서 80%. 우리는 평일에 원래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점심시간에 지금 손님 한 팀이 앉아 있잖아요. 지금 이모들이 원래는 아침에 9시 와가지고 5시 마치는데 11시 와가지고 2시, 3시 되면 보내고 저 혼자 해요. 참 답답한 상황인데 좀 한일 관계 사실 조금 안정화되나 싶었는데 코로나19가 덮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뭐 관광업계 같은 경우에는 겨우겨우 견뎠는데 한일 관계도 견뎌왔는데 이제는 뭐 견디지 못하고 줄도산했죠. 거의 많은 줄도산, 뭐 파산 신청을 한 업체들도 많다고 하고요. 영세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고 그 맞아요. 타격이 곧바로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격파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1년 가까이 국내 관광객, 해외 관광객 모든 관광객들이 끊기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 뭐 한 달 매출이 0원을 기록하는 그런 사태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이미 직원들을 뭐 해고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일단 뭐 관광업계 같은 경우는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고용안정 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90%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고 잡히나 싶었는데 지금 재확산되고 있고 지금 3단계로 가냐 마냐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네네. 사실 뭐 존폐 생존의 그런 네. 그런 기로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계속 기약 없는 그런 기다림이겠어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뭐 메르스라든지 이럴 때도 이런 뭐 관광객 감소로 인한 타격은 계속 겪어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겪어오면서도 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시하신 어떤 해결책이 업체들을 위한 보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정부 차원에서 관광 관련 기금을 조성을 해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대안책들을 좀 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그런 식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전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관광업이 이런 침체기로 이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지 않을까. 뭐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둘 다 필요할 거라 보고요. 네. 이제 업체의 대형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세한 업체들은 일정 부분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고 이 업체들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좀 필요할 거라 봅니다. 업체들의 대형화를 통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업체로 경쟁력 있고 내실 있는 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가 오늘 국제 관광 도시로서 이제 부산의 현재 모습과 또 미래를 그려보고 있잖아요. 네네. 참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답답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또 미래를 그려봐야 되니까 국제 관광 도시 1호로 또 선정이 됐는데 이대로 이 기회를 날려버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2023년까지 1,500억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자하고 좀 악재 속에서도 도약을 이뤄내야 되는 건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뭐 온라인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홍보 활동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뭐 여러 시민들의 반응도 그랬지만 무작정 이렇게 홍보만 지금 하는 게 맞는 일일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영상을 만들어내고 네. 그렇게 홍보를 해도 찾아올 수가 없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겠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홍보 영상, 이 공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자체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너튜브라든지 뭐 그런 공간으로 확장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집중해야 할 부분이 과연 이 홍보 활동이냐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보고 물론 부산시에서 둘 다 하고 있겠죠. 네. 어쨌든 계획 잘 세워야 되고 지금 어차피 집에 있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너튜브 제작이라든지 네. 이런 거 많이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 좀 부산시에서 지금이 기회로 삼고 부산에 대한 어떤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좀 세뇌시킬 수 있는 네.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부산을 그랬으면 좋겠다. 어쨌든 코로나19는 종식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이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진짜 꾹꾹 눌려졌던 그 관광하고 싶은 어떤 욕망, 열망 그런 것들을 풀어 헤쳤을 때 부산이 얼만큼 준비했느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부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죠. 이제 맞아요. 이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환경만 사실 잘 활용을 해도 기본적으로 국제관광도시여서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점수도 기본적인 점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좀 15가지 세부 사업이라는 게 좀 식상하긴 해요. 뭐냐면 와이파이 뭐 보급이라든가 네. 음식점의 입식 좌석 개선 뭐 이런 거는 하고 있잖아요. 네, 이미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수욕장과 이제 바다를 끼고 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 자연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이 와이파이 보급, 음식점 입식 좌석 개선 이런 거 포함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진부하고. 식상하게 짜게 설마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은 아니겠죠. 네. 어쨌든 뭐 부산의 관광이 살아나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그 이후를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야말로 설상가상, 좀 엎친 데 덮친 격인 국제관광도시 부산에 대해 좀 살펴봤는데 말말말로 좀 정리를 오늘의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희규 평론가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미래는 포스트다. 포스트? 네, 네. 포스트. 지금 저희 코로나인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책을 사실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위기에 있는 이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이 사업장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을 위한 뭐 생계 지원금이나 그런 걸 일단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떤 로드맵을 보여줄지 현재로서는 부산시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미래는 포스트다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미래는 예측조차 못하겠다. 네. 이렇게 가져왔어요.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부산의 그런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부산 이런 그림이 예전 같으면 그려졌을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뭐 BC, AC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 세상으로는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잘 준비를 해서 좀 관광도시로서의 또 부산을 한 단계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수인 기자.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미래는 안개 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라는 그 질병 자체도 인류가 처음 겪는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걸로 인한 어떤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도 우리가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방식들로 대응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그 누구도 사실 정답을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 안개 속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 그게 이제 남아있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개 속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매번 어떤 주제를 다루면서
명확한 해답을 내놓는 경우도 있고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제관광도시 부산이 제 이름을 찾는 그날까지 우리 부산 기자회견이 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욱 특별한 주제 또 시원한 입담으로 부산 기자회견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